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8라운드가 또 찾아왔습니다. 28라운드까지 가면 갈수록 매 경기 또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만이 라운드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라운드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지 그 경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경기들을 탐구하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현대입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 포항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승점 60점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또 김천, 포항, 대전, 서울, 광주까지 파이널 A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강원, 울산, 수원FC, 제주, 안양, 대구가 파이널 B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까요? 8월 30일 토요일에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 그리고 제주SK와 광주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 서울과 안양의 연고 땡땡 더비, 그리고 강원과 포항, 대전과 김천이 맞붙으면서 28라운드를 구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경기별 프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월 30일 토요일 19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현대가 더비 울산 HD와 전북 현대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사투리를 증명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또 어투로서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어쨌든 그런 문장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울산 HD는 현실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울산인데 피지컬의 중요성, 집중력의 중요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근데 이 울산이 이런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사실 신태용 감독이 부여한 이 추가적인 어떤 휴식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간 팀에게 부족했던 쉬는 시간을 신태용 감독이 부여를 했는데 선수들도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으로 답을 내야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엄원상, 윤종규, 정승현까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 이번 현대가 더비도 쉽지는 않을 것만 같은 울산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북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겨우 포항에게 또 패배를 했던 전북 현대인데 코리아컵에서 바로 또 역전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특히나 90분을 지나가 추가 시간 동안 두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북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이 지난 경기에서 또 증명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또 극장골을 기록한 추마시 선수의 폼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이선의 폼에서 전북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진우는 이전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건 일시적인 조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민규 선수도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에서 포인트를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상황에 추마시 선수가 또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맛을 본 추마시 경기 영향력까지 강화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부상이나 징계에서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북은 더욱더 완성된 전력으로 울산 원정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엄청난 활동량과 경기 영향력이라는 주제 하에 고승범 그리고 강상윤을 뽑았습니다. 고승범 선수는 대표팀 경력도 있고 K리그에서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죠. 반면에 강상윤 선수 역시 올해 대표팀에 선발이 되면서 대표급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역시나 올해 K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쉬지 않는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경기 영향력으로 많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많은 활동량으로 경기 영향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월 30일 토요일 19시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 발 더 나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한 골을 더 기록하는 게 어려운 대구입니다. 상대가 앞서 나갔을 때 동점골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선취골을 기록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대구FC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대구가 약간의 자존심을 더 갖고 경기를 뛸 수 있는 건 역시 시즌 초반의 대승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2라운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이제 수원FC를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대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좋았다는 인상을 받게끔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구FC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률을 되살린다면 이번 경기는 다시금 또 일어서서 뛰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히 홍정우 선수 이외에는 부상이 크게는 없고 징계도 해당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구FC는 지금의 어떤 축구를 약간씩 더 발전시켜서 경기를 치러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1승이 중요합니다. 현재 다득점에서 울산을 상대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 울산이 지고 수원FC가 승리한다면 순위 역전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이번 기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뛰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에서 수원FC가 또 경기하는 건 싸박이 쉬어간다는 점입니다. 싸박 선수가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 경기까지 출전할 수가 없는데 카운터 어택이 꽤나 중요할 수 있는 이번 경기에 최전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정승배 선수나 다양한 자원들이 최전방에서 뛸 수 있습니다만 싸박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윤빛가람 선수가 없는 상황에 중원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대구가 최근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원FC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역습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 라인업 역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누가 더 뛰어난 크랙인가? 라는 주제 하에 싸울 두 선수입니다. 대구에서는 정치인, 수원FC에서는 윌리안인데요. 최근 폼은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팀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게 높은 선수들입니다. 대구의 정치인은 최근 폼이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공격 그리고 공수 전반후에 다 정치인 선수의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윌리안 선수는 최근 경기력도 좋고 팀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여러모로 또 수원FC에 많은 힘을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또 정치인과 윌리안 중 어떤 선수가 더욱더 득점을 많이 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FC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19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광주 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득점을 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난 경기 2골을 넣었지만 결국은 무승부를 얻게 됐던 제주 SK인데요. 뒤에서 잘 지키고 얻은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최근 제주 SK의 공격력은 그에 미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을 하고 있는 제주, 이제는 안 좋은 흐름을 끊어야 할 시간이 왔고 올해 이미 4경기 이상 무승을 해본 적이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우와 안태현의 부상은 다소 뼈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없다는 사실이 제주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시즌도 잘 치러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 SK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FC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코리아컵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강원전 리그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부천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다시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광주FC인데요. 지속적인 경기력이 유지가 정말 중요하고 물론 FA컵, 다시 말해 코리아컵 결승전까지는 약 3개월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어떤 전력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발전된 그런 경기력을 이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12월 6일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공격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부천을 상대로는 멀티 득점에 성공을 했으나 부천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1부 팀이 2부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것 가지고 지금 자신감을 얻긴 좀 그렇다. 거기에 더해서 프리드연son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김진호와 이민기가 출전 어려운 가운데 진시우 선수 역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수비진에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뛰게 될 광주FC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중원 맞대결 핵심은 이 둘이다 라는 말로 잡아봤는데요. 제주에서는 이탈로, 광주에서는 이강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두 명의 선수는 두말할 여지 없이 각 팀 중원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가장 큰 짐을
또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중원 장악력을 가져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패스를 한 번이라도 더 뿌려줄 수 있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맞는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탈로와 이강현 어떤 선수가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와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8월 30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연고 땡땡 더비, 서울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퐁당퐁당이지만 이겼습니다. 최근 살아난 득점력을 중심으로 서울은 울산을 상대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을 했고 2점을 실점했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했다는 게 서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박성훈과 야잔 조합의 적응기입니다. 김주성 선수는 떠났고 정태욱 선수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훈과 야잔, 이 둘의 조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서울인데요. 현재 이한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잘 뛰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문선민, 정승원, 클리말라 선수의 출전이 불확실하고 박수일 선수는 사후징계로 이 경기까지 뛸 수 없기 때문에 전력의 송실은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경기 울산을 이겼듯 서울은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박성훈과 야잔의 조합이 조금 더 안정화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울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찾아온 역전의 기회입니다. 10위 제주와는 승점 1점 차이만 나는 상황,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확실한 순위의 변화도 가능해 보이는 안양인데요. 거기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바로 직전 경기에서의 3대2 역전승이죠. 추가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안양이 또 당시에는 리그 3위 위치에 있었던 대전을 잡아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안양에게 조금 더 어떤 불을 지필 수 있는 건 올해 서울 상대로 1무 1패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안양은 서울에게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팬들의 염원이 올해 이뤄질 수 있을지 안양 선수들은 더욱더 열심히 뛰면서 이번 경기에서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종현 선수의 부상 이외에는 징계에 큰 해당 사항이 없고 부상도 크게 없기 때문에 안양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종현 선수에 대한 손실 이외에는 조금 더 완성된 전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유키치 선수의 팀 적응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안양에게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창의성이라는 한 단어를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서울에서는 린가드, 안양에서는 마테우스가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린가드 선수는 지난 경기 징계로 인해서 뛸 수가 없었고 그렇게까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안양전에 더욱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테우스 선수는 지난 경기 대전을 상대로 엄청난 골을 성공시키면서 더욱더 어품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팀 공격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본인들의 또 창의성이나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잘 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19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쉽게 패배했던 지난 코리아컵 4강입니다. 90분을 앞서고 있었던 강원은 추가 시간에 2골을 허용하면서 2대1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강원의 장점이 추가 시간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그때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난 경기에서의 패배는 강원의 장점이었던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다가왔던 그런 경기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아쉬움을 털고 강원의 선수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이유는 6위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는 점입니다. 광주FC와 현재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고 다득점도 2점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원FC는 순위를 역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득점 같은 부분에서는 강원이 광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동현 선수의 부상을 제외하면 큰 부상이나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강원에는 굉장히 좋은 동력들이 또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강원이 어떻게 경기 준비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느새 4연승을 달리는 포항입니다. 4연승을 달리기 이전에 포항은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에 있었던 전북까지 또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정말 심상치 않고 포항이 다시 한번 2위 경쟁 나아가서 더욱더 올라간다면 또 1위 경쟁까지 많은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호업 조왕 또 호재 없을 때 조르지가 왕 이 조르지 선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사후징계로 인해서 빠진 상황에 조르지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 보여줄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전북 상대로 또 좋은 득점들을 기록했다는 건 조르지의 자신감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르지 선수의 활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완델손과 백성동 선수의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남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건 포항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최근 팀의 핵심 스코어러로 잡아봤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대원, 포항에서는 조르지인데요. 김대원 선수는 저녁 이후에 강원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왜 강원에 7번을 달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조르지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에 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김대원과 조르지 중 어떤 선수가 더욱더 득점에 가까운 활약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19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이제는 4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2연패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진 대전인데요. 사실 지금의 순위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시즌 초반에 대전이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성적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하창래까지 지난 경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임종훈 선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임종훈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김천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특히나 김천의 공격력이 최근 좋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편돼야만 하는 수비진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밥신, 이창근, 박규현, 에르난데스가 부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창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정말 많은 게 잘 되고 있는 김천입니다. 6월, 7월 전역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를 탈환해낸 김천이고요. 김천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서민우, 김봉수라는 투볼란치를 갖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어떤 증명은 결국 최근 6경기의 무패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김천의 경기력은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신병까지 적응해낸다면 이 팀이 어떤 모습으로 또 변모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현재 부상자가 없어서 더욱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승원 선수가 뛸 수 없다는 게 김천에게는 약간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력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대전으로 원정을 떠날 김천 선수들입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이선에서의 영향력으로 잡아봤습니다. 대전에서는 마사, 김천에서는 이동경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마사는 포지셔닝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이동경 선수는 킥에서 기반한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에서 이 선수들이 이선 자리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마사와 이동경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더욱더 이선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1 28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 경기 한 경기가 치러질 때마다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양 팀들이 정말 많이 또 심혈을 기울이고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라운드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지면서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덥고 더운 그런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좀 시원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위를 여전히 조심해야 될 날씨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 꼭 더위 조심하시고 물 자주 마시시고 안 다치게 경기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프리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